복싱계에서 몸이 가장 좋은 사람을 꼽자면 바로 딱 떠오르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복서는 바로 타이슨 퓨리가 아니고 섹시한 복근과 가슴 근육이 돋보이는 안딜루 앤서니 조슈아입니다. 근육량부터 근질과 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 능력까지 갖춘 복서입니다. 정말 크고 육중한 몸으로 날카롭고 다이나믹한 신체 능력을 자랑하죠. 너가웃은커녕 펀치를 맞고 살짝 휘청거리지도 않을 것 같았던 은간 후에 스위치를 꺼버리기도 했던 앤서니 조슈아입니다. 몸에서 벌써 티가 나듯 정말 다양한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슈아의 피지컬 훈련 루틴 안에 흥미로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슈아의 훈련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슈아는 모래 위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종종 운동선수들이 모래 위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모래 위에서의 훈련은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래 위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폭발력과 파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탄성 에너지와 신장 반사와 같은 파워의 중요한 요소들을 통해 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 파워를 내려면 모으고 방출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파를 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먼저 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파를 하면서 발사하죠. 우리의 신체도 같습니다. 이센트릭 구간, 즉 쉽게 말해 다리를 굽힐 때 근육과 힘줄이 늘어나게 되면서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컨센트릭 구간에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파워를 내게 됩니다. 이때 이센트릭 구간과 컨센트릭 구간 사이에서 우리의 키네틱 에너지, 즉 쉽게 말해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에너지를 모으고 발사할 때 그 반대편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겠죠. 이때 이센트릭 구간 후 내려가는 힘을 버텨내야 하는 중간 단계 아이소메트릭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 이 아이소메트릭 단계는 이센트릭 구간에서의 내려가는 과격한 힘을 버티고 컨센트릭 구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도와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이센트릭 구간에서의 아래로 내려오는 과격한 힘을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가 완전히 받아내고 컨센트릭 구간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모래 위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발이 쑥 파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모은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전환해 컨센트릭 구간에서 파워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제가 축구공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농구 코트나 콘크리트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공을 튀기게 되면 축구공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 튕겨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에서 축구공을 튀기게 된다면 모래의 특성으로 인해 축구공이 지면과 닿을 때 푹 들어가게 되고 모래가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게 되면서 공은 높게 올라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워가 요구되는 움직임들이나 훈련들은 모래 위에서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모래 위에서 근육과 힘줄의 탄성 에너지나 신장 반사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직 액틴과 마이오신에 훨씬 많이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액틴과 마이오신은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표현하자면 액틴과 마이오신은 ATP라는 돈이 들고 탄성 에너지와 신장 반사는 돈이 들지 않는 공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액틴과 마이오신 단백질의 근수축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 대사 과정을 거친 ATP를 사용한다는 뜻이므로 피로가 올라가게 되겠죠. 즉 신체가 피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피로가 쌓이기 훨씬 쉽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사 과정을 거친 에너지가 필요 없는 탄성 에너지의 비중이 적고 대사 과정을 거친 에너지를 통해 힘을 만들어내야 하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근수축의 비중을 훨씬 높이면서 근지구력이나 지구력을 월등히 높일 수 있고 또는 단백질 근수축의 비중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데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0m 스프린터들의 스트렝스 코치님들이나 파워베이스 스포츠들의 코치님들은 모래 위에서의 훈련을 살짝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 경우도 있지만 특히 몸을 끌어올리기 좋기 때문에 오프시즌에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도 꽤 많이 해봤는데 정말 힘들고 몸을 끌어올리기 아주 적합합니다. 100m 스프린터와 같이 탄성 에너지와 신장 반사가 정말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스포츠들과 다르게 미식축구나 축구 선수들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서의 훈련이 좋을 수는 있지만 만약 달리기가 빨라지기 위해 혹은 파워를 내기 위한 훈련으로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반대인 입장입니다. 자, 모래 위에서는 에너지를 전환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기서 조슈아는 에너지를 그대로 전환시키면서 훈련을 합니다. 매드볼 슬램을 통해 파워를 내주는 동시에 이센트릭 구간에서 평소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이센트릭 구간에서 더 많은 힘이 적용이 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고 컨센트릭 구간에서 더 많은 파워가 생성됩니다. 이때 조슈아는 매드볼 슬램을 통해 이센트릭 구간에서 더 많은 힘을 모으고 그 힘을 아이소메트릭 구간에서 강한 힘으로 버텨주면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위 방향으로 더 많은 파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좀 더 무겁게 훈련하는 조수아입니다. 리버스 핵 스쿼트 머신을 사용하면서 무게를 더 얹어줍니다. 그리고 빠르게 앉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조수아는 이센트릭, 아이소메트릭, 콘센트릭 구간을 정말 빠르게 전환해주면서 탄성 에너지와 신장 반사의 중요성을 극도로 반영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센트릭 구간에서 정말 빠르게 내려가죠. 게다가 무게까지 더해집니다. 즉 이센트릭 구간에서 더 강력한 강도의 힘을 통해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앞에서 말했듯 그 엄청난 힘을 버틸 수 있는 아이소메트릭 스트렝스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조수아는 내려오는 높은 강도의 힘을 아이소메트릭 구간에서 버텨주면서 많은 에너지를 전환해 컨센트릭 구간에서 수직으로 성공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파워베이스 스포츠에서 정말 중요한 트리플 익스텐션, 힙, 무릎, 발목 관절을 끝까지 펴주는 것까지 잊지 않습니다. 특히 헤비급에다가 많은 근육량을 가진 조수아는 이런 신장 반사와 탄성 에너지를 극도로 활성화시켜주며 단백질을 통한 근수축의 사용 비율이 훨씬 높아 빨리 지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조수아의 많은 근육량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훨씬 많은 파워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훈련은 앞이 아닌 옆 방향으로 힘을 내고 있는 조수아입니다. 이전에는 매드볼 슬램과 머신의 무게로 내려가는 구간인 이센트릭 구간의 강도를 더해줬다면 이번에는 무거운 헤비급의 무게와 함께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오며 보다 더 무거워진 중력으로 이센트릭 구간의 강도를 높이고 그 힘을 강한 아이소메트릭 힘으로 버텨낸 후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주며 강한 파워를 내고 있는 조수아의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마인 펀치를 하고 있는 조수아입니다. 이때 저항성 밴드와 함께 훈련을 하고 있죠. 이 이유는 관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관성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나 사람은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을 얘기하죠. 잘 달리던 버스 안에 있던 사람이 버스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관성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특히 파워 훈련을 할 때 강도를 떨어뜨리는 더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워풀 동작을 수행하고 있죠. 이때 지면에서부터 무릎 살짝 위까지 그 사이 구간에서는 관성이 적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하는 힘의 강도가 제일 높아지겠습니다. 이때 무릎을 지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벨에 관성이 많이 개입하게 되면서 처음보다 비교적 적게 힘을 써도 바벨은 계속 위로 움직일 수 있겠죠. 이 조슈아가 하고 있는 랜드마인 펀치도 마찬가지로 펀치의 끝 부분에 도달하면 할수록 관성의 힘이 높아져 마지막에 바벨을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부터 힘을 덜 쓰게 되고 끝까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이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항이 강해지는 저항성 밴드를 사용해 이 관성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슈아가 하고 있는 랜드마인 펀치 같은 경우도 바벨을 던지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나 이 파워풀처럼 바벨을 던져 끝까지 힘을 낼 수만 있다면 저항성 밴드의 필요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다음 훈련도 보겠습니다. 케이블을 통해 무게를 싣고 펀치 파워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매드볼 스로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실전에 가까운 움직임에 무게를 더하면서 펀치 파워를 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밴드를 맨 후 많은 수의 펀치를 던지며 근지구력 훈련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종종 많은 파이터들이 아령을 들고 섀도우복싱을 하거나 근지구력 훈련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아령보다는 저항성 밴드를 이용한 훈련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령을 들게 되면 그 아령의 무게를 통해 떨어지는 중력의 힘을 어깨 관절이 다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흔히 하는 레터럴 레이즈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 아령을 들고 많은 펀치를 내게 된다면 어깨 관절에 분명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저항성 밴드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즉 펀치를 던지는 방향으로 저항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큰 부담 없이 안전한 저항을 받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무게의 아령으로 훈련을 하거나 제비나 스트레이트 펀치들이 아닌 어퍼컷성의 펀치들로 훈련을 하면 그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여러가지 피지컬적 요소들과 중요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여 여러가지 환경과 방법을 통해 스트렝스 훈련을 하는 앤서니 조슈아의 훈련들을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점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지컬 아카데미였습니다.